반갑습니다. 저는 자연의원 원장 조병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약을 버리고 몸을 바꾸라는 거고요. 예. 특히 미병과 만성질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병에 걸리면 또 병의원에서 주로 이제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만성질환들이 약물로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보다는 오히려 내 몸을 바꾸기 위한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미병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검사를 해도 특별히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병을 진단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내 몸은 불편하고 호소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는 반건강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부터 암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문제의식은 현대의학의 발전은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왜 만성질환 환자는 늘기만 하고 왜 잘 치료되지 않고 약 가지수만 계속 늘어날까? 이런 거죠. 처음에 한두 개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이 10년, 20년 지나면서 10가지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2011년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 중에 만성질환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작년 통계는 더 심각합니다. 20세 이상 성인에서 40%가 만성질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거죠. 또 더 심각한 문제는 보통 우리가 만성질환 하면 성인병 이렇게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대부분 40대 이상 되어서 5, 60대에 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연령대가 갈수록 내려갑니다. 30대, 40대, 그게 벌써 한 5년 전에는 그랬거든요. 최근에 보면 20대도 굉장히 많고요. 고등학생들까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식습관, 생활 습관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또 스트레스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심각한 게 이제 암입니다. 암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항암 치료나 수술 기법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암 사망률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7%대 사망률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저도 이제 현대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지만 반쪽의학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요. 현대의학의 특징을 보면 주로 질병의 외적인 요인을 찾아내어서 그것에 대항할 무기를 개발하는 게 주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항생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균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게 항생제죠. 이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많은 이렇게 그 감염 질환으로부터 이렇게 해결한 그런 공로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다시 또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게 그 약물들을 보면 앞에 항자가 붙어 있습니다. 항고혈압제, 항히스타민제, 이런 식으로 앞에 항자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대증요법입니다. 증상을 완화하는 의학입니다. 열이 나고 통증이 있으면 해열 진통제, 기침이 나면 기침을 억제하는 약, 그 다음에 혈압약은 그냥 혈압을 내리는 거죠.
당뇨약은 혈당을 내리는 거고요. 먹지 않으면 또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상을 완화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치료되지 않습니다. 평생 약을 달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이제 정상만 완화하기 때문이죠.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치료에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육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정신이라는 게 있고요. 또 기라는 거, 에너지 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대학은 이제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또 치료를 하는 그런 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신치료도 그냥 물질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약물에 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황약물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의학이 대중화된 굉장히 큰 공로가 있지만 이것이 또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이게 약에만 의존하게 되니까 원암용되는 이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통합의학을 하는 이제 의사들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13, 14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학회 인원만 해도 100명이 넘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연치유를 중심으로 한 통합의학은 개념은 이렇습니다. 질병에 대한 외적인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이 저항력이 우리가 질병이 생기는데 우리 몸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치유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떨어질 때 또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독감이 유행을 했는데 인구의 10% 정도가 보통 감염이 되거든요. 근데 같은 식구 중에도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는 그 차이가 면역력의 차이죠. 그것이 곧 저항력이고 자연치유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올릴 건가를 주로 탐구를 하고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증요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치료를 이제 중심으로 합니다. 그럼 고혈압 당뇨의 원인이 있고 암에 걸린 원인이 있는 거죠. 이것을 바로 잡으면 또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을 함께 다룹니다. 마음, 정신을 우리 인체의 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함께 치료해서 함께 좋아져야 제대로 된 건강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주로 대증요법제 화학약물을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고혈압, 당뇨, 염증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인 만성질환의 시초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부전 상태, 세포 부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섬유화, 간경화, 그 다음에 석회화, 종양, 이런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맥경화, 뇌경색, 이런 상태까지 가는 거죠. 주로 1차적인 합병증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계속 이제 약만 쓰는 거죠. 약만 쓰는데 이게 이제 계속 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진행이 되면 또 악성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주로 악성화 단계에서는 면역계 질환들이 많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종양,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치료가 어려운 상태로 가는 간경화 말기, 만성 신부전증, 이런 악화된 아주 악성 질환으로, 그래서 이제 만성 난치성 질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이런 환자분들이 주로 이제 저한테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령대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계속 약물을 써도 이 자연 치유력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떨어지면서 병은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물의 약순환, 현대학의 한계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게 통합의학은 원인 치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원인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만성 질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수백 가지의 만성 질환이 있지만, 실제 그 원인은 뭐 몇 가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는 순환장애입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순환계는 혈액순환, 림프순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막히고 정체가 되면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병이 들어서 만성 질환이 온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정상 혈관은 이제 4차선의 비율을 합시다. 근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독소 노폐물에 노출이 되면 혈관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혈관이 수축이 되거든요. 좁아지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지방식을 많이 하게 되면 또 혈관이 많이 쌓입니다. 주로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쌓이면 또 좁아지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진단은 받지 않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게 이제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지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주로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염증은 우리가 흔히 앓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이걸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제 더 쌓이고 더 좁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부전세포 단계인데, 이때는 완전 고혈압, 당뇨 환자가 되고요. 혈관이 더 좁아지니까 세포로 가는 산소나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는 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 더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경화증, 섬유화, 그리고 경색 뭐 이런 이제 질환들이 주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더 관리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이제 1차선까지 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완전히 막히는 단계죠. 이제 말초혈관은 거의 많이 막히게 됩니다. 주로 이제 모세혈관은 거의 많이 막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단계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이제 망막 변성이 오고 만성 신부전증이 오고, 또 세포는 완전히 산소 영양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아사 단계에 갑니다. 그래서 이때 생기는 게 종양입니다. 요즘은 양성 종양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 되었죠. 여자분들은 특히 이제 뭐 유방의 종물, 뭐 갑상선 종물, 난소, 뭐 자궁 근종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흔하게 또 생기게 되고요. 근데 그 단계가 바로 이 단계로 갔기 때문에 주로 이제 종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종양이 이제 악성화되면 암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 림프순환 장애, 그리고 폐색이 주된 원인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여기서 이제 쓴 글은 뭐냐면 이제 기혈순환 장애라는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 기순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거는 현대의학에서는 다루지 않죠. 의사들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주로 이제 한의사분들이 동양의학, 한의학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제 경혈, 경락이 있어서 이것이 전기가 흐르는 통로다,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막히면 또 순환장애가 되어서 에너지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전기가 흐르지 못하면 또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기능 장애가 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런 분들은 주로 몸이 냉합니다. 손발이 차고 배가 차고,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염증, 경화, 섬유화, 종양세포가 잘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원기가 충만해지고 이 기순환이 잘 되면 염증이나 변이된 세포가 잘 생기지 않고요. 또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면역 질병에 대한 조절 능력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자연 치유력이 올라가서 질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원인은 세포의 파괴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의 세포를 파괴하는 폭탄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삼중 폭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죠, 그죠? 산소가 우리가 들어오면 얘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O2-가 됩니다. 이 전자를 잃어버린 활성산소가 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이제 상당히 이제 세포막을 파괴를 하거든요. 물론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죽이는 그런 유익한 작용도 하지만 세포를 파괴하는, 특히 세포막을 파괴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걸 유해산소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도 이제 이 유해산소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H2와 결합이 되면 과산화수소가 됩니다. 주로 이제 궤양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히드록실기라고요. 이 히드록실기가 되면 얘가 이제 제일 악성 폭탄입니다. 주로 종양세포를 만드는, 종양을 만드는 유전자 변이까지 일으키는 그런 이제 폭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포의 구조를 보면 세포막이 있고요. 이제 세포막이 이제 건강해야 좋은 우리가 들어와야 될 것들, 영양소, 산소, 물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오죠. 그리고 들어오지 못할 것들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는 발전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핵은 우리 이제 DNA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스트레스나 독소에 노출이 되면 이 세포막이 산화가 됩니다. 이 세포막이 산화된 질환이 바로 이런 질환들인 거죠. 이때는 세포의 기능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로 염증, 고혈압, 당뇨 이 단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가 산화가 됩니다. 얘가 변이가 되면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대사질환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암도 대사질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 암의 원인은 대사질환에서 찾았고요. 지금 최근에 또 암은 대사질환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쓴 책인데 우리나라 의사들이 번역을 해서 작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의 문제라는 거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문제가 되면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또 이런 질환들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세포 기능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색, 경화, 궤양, 교음병, 암까지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안에 이제 있는 게 핵이죠. 핵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정보들이 다 DNA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얘가 변이가 되면 완전히 다른 성질의 세포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게 종양세포죠. 양성종양, 악성종양, 고형암, 혈액암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은 이게 다 세포가 파괴되어서 완전히 다른 세포로 바뀐 성질이 다른 세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순환장애와 그 다음에 그 세포의 파괴가 주된 만성질환의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장애를 일으키고 세포를 파괴하는 또 원인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주된 것이 스트레스, 그 다음에 노폐물 독소가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이제 뭐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스트레스를 다 포괄을 하는데요. 요즘 뭐 다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하죠.
예, 요즘 만성질환, 특히 암이 많이 생기는 면역계 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 당신의 병의 원인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사하는 또 프린트물을 드리고 본인이 작성을 하게 합니다. 1번, 2번, 3번. 요즘은 대부분이 스트레스를 1번으로 꼽습니다. 거의 90%.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육체적 스트레스도 문제가 많이 되죠. 과로, 불면, 외상. 예. 그러니까 뭐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되고, 안팎으로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좀 실만하면 병이 옵니다. 그래서 5, 60대에 이런 만성 난치성 질환들이 많이 옵니다. 불면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외상도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예, 교통사고가 유방암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찾아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육체적인 변형에 의한 문제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 스트레스도 뭐 아시다시피 뭐 계속 환경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공해, 그다음에 전자파, 방사선 이런 게 다 문제가 됩니다. 뭐 공해 문제는 뭐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예, 요즘은 뭐 매일같이 이제 미세먼지를 우리가 보고 그 보도를 보고 우리가 뭐 창문을 열어야 되는 이런 이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자파가 또 심각합니다. 핸드폰들을 뭐 매일같이 끼고 살아요. 예, 뇌종양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핸드폰 전자파라는 사실. 그리고 특히 우리 주부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자레인지입니다. 그게 굉장히 강력한 전자파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보통 높이가 딱 유방 높이에 두고 이렇게 쓰거든요. 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노폐물 독소입니다. 또 발암물질이 또 중에 하나가 중금속이죠. 예. 이 네 가지 중금속이 이제 주된 문제를 일으키고요. 예. 수원, 납, 카드뮴, 비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유독물질, 약물, 농약, 알코올, 담배, 식품 첨가물, 과산화지질. 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계속 들어와서 쌓입니다. 보시면 뭐 요즘 뭐 약물 오남용 심각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대부분 농산물들이 농약 안 친 게 없고 술, 담배 많이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공식품을 매일같이 먹으니까 다 마트에서 사서 먹죠. 자연식 하시는 분들이 드뭅니다. 이제 이 정제 가공을 하면서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미생물 독소, 유해균, 유해균 분비물. 우리가 인체의 면역성이 떨어지면 또 이게 이제 유해균이 많이 늡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을 다 합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램 수로도 2kg 가까이 된다. 주로 장에 많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얘들이 이제 유익균에서 몸이 이제 환경이 나빠지면 유해균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분비물을 또 많이 내고 이게 곧 독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분해물입니다. 요즘은 이제 육고기 생선을 많이 먹죠. 단백질도 뭐 굉장히 많이 섭취를 많이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섭취해요. 한국인들은 또 고기 한번 먹으면 실컷 먹어. 이게 뭐 기본적인 인사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얘가 소화분해가 되지 않으면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이런 것들로 바뀝니다. 예. 이게 또 노폐물 독소, 세포를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00% 채식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암이나 만성질환이 생기는 병리 개요입니다. 예. 이게 노폐물 독소가 주로 이제 과식, 급식, 폭식, 야식 이런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요즘 먹거리가 다 이제 병든 먹거리들이죠. 오염된 먹거리들을 주로 먹게 되면 이것이 이제 노폐물 독소가 특히 소화기 계통에 많이 쌓입니다. 위에, 장에, 간 담도에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파급이 되고 각 조직에 또 쌓이게 됩니다. 온몸에 다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상태가 되면 혈액 림프액 조직액은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고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혈관 림프관이 폐색이 되고 정체가 되고 세포에 산소 영양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장기의 기능 장애가 오게 되고요. 통증이 오고요. 또 세포가 완전히 다른 성질의 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암 종양 세포가 되는 거죠. 다음 이제 원인을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물질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몸을 봤을 때 그런데 그 다음 반의 원인이 정신적 요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마음이죠. 해결되지 않은 갈등, 정신적 외상 심각합니다. 실망, 혼란, 외로움, 절망, 분노, 두려움, 죄책감, 부끄러움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 혈관을 수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이제 우리가 자연사를 하는데 자살을 해요. 그런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성질의 세포로 바뀌는 것이 곧 섬유화, 종양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환 장애가 생기고 소화기능, 배설기능, 면역기능이 심각하게 손상이 됩니다. 만성질환이 다양한 만성질환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에 의한 노폐물 독소,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 몸은 이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기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체는 삼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몸과 마음. 그 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기, 동양에서 말하는 것은 기고요. 서양에서 말하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특히 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식과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노폐물 독소입니다. 과식이 또 큰 원인이 되죠. 소화분해가 안 되는 정도로 많이 먹으면 이게 다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먹거리들이 다 유해물질 범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음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아주 신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불균형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현대인들, 한국인의 영양 불균형은 70%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먹는데 영양이 부족한 거죠. 제대로 된 식품을 먹지 못하고 먹거리가 또 영양가가 없는 죽정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섭취를 안 합니다. 뭐 채소 잘 안 먹고요. 요즘 아이들은 특히 그래요. 편식하죠. 뭐 이거 보면 저는 눈에 딱 보입니다. 얘가 또 10년 전에 굉장히 또 고생하겠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라는 것은 에너지인데 주로 이제 정신적, 육체적 피로에 의한 에너지 고갈이 원인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토콘드리아의 파괴, 대사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혈순환 장애. 많이 막힙니다. 이 가슴 한가운데가 막힌 병이 뭔지 아십니까? 화병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주부들의 60-70%가 화병이에요. 이 화병의 증상이 이제 얼굴 쪽으로 위쪽으로 열이 뜨죠. 그리고 답답하고 뭐 심한 분들은 돌덩이 올려놓은 것 같다라고 합니다. 막히면 순환이 안 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거죠. 부정적인 생각, 과도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원인에서 99%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은 여기에 다 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나머지 1%도 안 될 겁니다. 희귀질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원인을 잘 모름이죠.
그리고 현대의학에서 원인을 잘 모름이라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대다수의 질환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희귀성, 유전성 질환 외에는 다 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생활 습관 병이다라는 것은 모든 만성 질환은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도 이렇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식하고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이게 다 면역과 연관이 되거든요. 과로하고 불면하면 면역이 떨어지죠. 스트레스 받고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면 또 면역이 떨어집니다. 예.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하고 개선할 것이냐? 반대로 하면 됩니다. 예. 소식하면서도 영양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되고요. 예. 이게 또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저거 먹으면, 이게 잘 먹어야지 영양이 좋지, 뭐, 이렇게 작게 먹고 어떻게 영양이 좋냐. 근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골고루 적당하게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영양소는 또 보조식품으로 또 보충이 필요하고요. 특히 환자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또 휴식과 적당한 운동이 면역을 높여주고요. 긍정적인 생각과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이 면역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 라이프 스타일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치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사들이 제일 오해를 많이 합니다. 자연치유는 저절로 낫는다니까 이거는 이제 과학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유라는 얘기는 이제 온전하게 만든다, 완전성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병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생로병사가 뭐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질병이 생겼을 때 이것을 이게 고치는, 치유하는 능력이 이제 우리 인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 이 뜻이 자연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치료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힐링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뭐 신비주의가 아니냐, 뭐 사이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세포 안에 DNA 유전자가 그런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고난 능력이고 항상 작동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차이는 있는 거죠. 그리고 질병이 생기는 것은 이 능력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한 질환이 감기지 않습니까? 그죠? 상기도 감염인데,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인데, 이 증상이 이제 열이 나고 기침 콧물이 나죠. 이 증상 자체가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을 올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체온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37%가 올라갑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조금만 열 나면 해열제 바로 먹죠. 그러니까 감기가 낫지를 않는 겁니다. 더 오래 가죠. 그리고 이제 기침 콧물은 염증으로 생긴 분비물을 바깥으로 배출을 하죠. 그렇게 배출이 되어야 염증이 빨리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을 잘 쓰지 않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 빨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보시면 인체는 놀라운 치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칼에 베어도 저절로 낫죠, 붓죠. 단순 골절은 그냥 부목만 튀어나와도 몇 주 지나면 그대로 붓습니다. 요즘은 이식술이 발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반을 이렇게 떼서 아버지를 줘도 서너 달 뒤에 그대로 재생이 됩니다. 동맥경화 10년, 20년 약을 들고 먹었던 분들도 한 달 만에 저희는 혈압약, 당뇨약, 뭐 동맥경화약을 다 졸업을 합니다. 7, 80%. 채식하고 운동하면 혈관 청소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도 자연치유가 됩니다. 공황장애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급성 분열증까지도 좋아집니다.
그게 이제 원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술하고 주사 맞고 약 먹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좋아지는 거죠. 예. 예, 그런 능력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게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식습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1차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쌓여 있는 것들을 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자연 치유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곧 원인 치료라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면 우리 몸의 떨어져 있던 자연 치유력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질환, 만성 질환은 다 이걸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뭐 별로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식습관, 생활 습관 바꾸고 해독하고 좀 스트레스 좀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많은 질환들이 좋아집니다. 대부분 약물을 저희는 한두 달 만에 다 졸업을 하는 거죠. 약이 없이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힘든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제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나 만성 신부전증, 간경화 이런 단계로 조금 이렇게 악성화된 이 단계에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이 자연 치유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요법, 영양요법, 운동, 해독요법, 면역요법, 정신요법 이런 여러 가지 요법들을 하는 거죠. 이것도 뭐 특별히 뭐 다른 거 쓰는 게 아닙니다. 조금 써봤자 뭐 자연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암도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치료하는 이제 방법이 이제 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9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체의 3중 구조에 대한 치료를 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해독요법, 식이영양요법 이 주된 겁니다. 이 결과로 면역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제 먼저 해독이 필요한데 우리 인체에 이제 노폐물 독소가 특히 그 내장기에 소화기계통에 많이 쌓입니다. 특히 이제 장애에 많이 쌓이는데 장 길이가 제일 기니까요. 이게 이제 숙변, 묵은 변입니다. 뭐 이게 뭐 어디 있느냐, 뭐 장 내시경 하면 깨끗한데 이게 어디 있느냐가 묻는 분들이 많고 의문시합니다. 의사들이 특히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어디 있냐면 얘가 현미경 1000배 이상의 현미경으로 봐야 보입니다. 이게 이제 육모거든요. 우리가 장에는 이제 체표면을 넓히기 위해서 육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육모는 또다시 수백 개의 미세 육모가 있습니다. 육모와 육모 사이에 이런 간극이 있죠.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변을 우리가 관장을 해서 주로 빼게 되는데 아주 색깔이 짙은 아주 냄새가 지독한 변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단식을 하면서 하면 더 확실하게 나오고요. 요즘은 저희가 단식은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채식하면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한 열흘 보름 정도 하는데 심각하게 노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식을 즐겨하신 분들이 특히 더 많이 나오고요. 그 이전에 뭐 저희가 단식할 때 일주일 정도 단식을 하는데 물만 먹는데도 변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게 다 숙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 청소를 하는데 이제 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담도들이 있거든요. 간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집니다. 그 담즙이 만들어지고요. 이 담즙이 이제 이 담낭 쓸개에 저장을 해두었다가 우리가 지방식을 하게 되면 총당간을 통해서 쏘아줍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쌓이는 거죠. 얘가 굳어버리면 담석이 됩니다. 이제 이걸 청소하는 게 간 청소입니다. 이거는 뭐 간단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뭐 거의 한 주먹씩 나옵니다. 이게 이제 거의 70~80%의 환자분들에서 볼 수가 있고요. 색깔도 다양하게 나오고요.
뭐 말랑말랑한 그 기름 덩어리처럼 노는 것도 있고, 예, 실제로 뭐 이게 돌덩어리 같은 게 100원짜리 동전 반만한 것도 빠집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수술, 뭐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수술하지 않고 빼는 방법이죠. 그 외에 우리는 이제 신장 청소도 하고 폐 청소도 하고 또 특히 혈관 청소가 중요합니다. 혈관이 많이 쌓이는 게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특히 순환계장에 있는 분들은 혈관 청소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킬레이션 요법이라는 걸 가지고 하고요. 특히 이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신장 청소, 폐가 안 좋은 분들은 폐 청소, 이렇게 각 장기별로 또 청소를 하고 전신 해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식이요법인데, 뭐 보시다시피 이제 풀만 먹습니다. 예. 오곡밥을 먹고요. 현미밥, 오곡밥으로 밥을 먹고요. 뭐 그다음에 각종 채소 반찬이 주된 거죠. 익힌 거 반, 센 거 반 이렇게 먹고, 아마시, 초콩, 청국장, 견과류는 끼니 때마다 먹도록 합니다. 한 스푼씩. 예. 그래서 이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는 겁니다. 예. 이거 이제 초콩, 청국장은 이제 주로 저희들은 채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식물성 단백질은 주로 콩, 버섯으로 섭취를 하고요. 오메가3는 이제 들깨, 아마씨 이런 걸로 섭취를 하고요. 비타민 E는 견과류로 주로 섭취를 합니다. 과일은 반쪽 정도만 먹고요. 여기 계란 하나가 들어있는데 유일하게 먹는 동물성 단백질은 계란입니다. 이것도 이제 유정란 계란인 거죠. 방목한 이제 사료를 먹이지 않는 닭에서 나온 유정란입니다. 환자분들은 그렇게 먹어야 좋고요. 어쨌든 뭐 거의 100% 채식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으면 또 과식입니다.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먹은 거고, 요 한 접시에 모든 걸 다 담습니다. 반찬은 다 뜯는 건데, 저희들은 뷔페식으로 먹는데 서너 가지만 먹도록 합니다. 자기의 소화 정도에 따라서 골라서 먹죠. 소화 잘 되는 분은 생채소 위주로, 소화 안 되는 분은 익힌 채소 위주로 일식 3, 4찬 늘 하게 하고, 국탕찌개 먹지 않도록 하고, 소화에 방해되기 때문에 밥은 반 공기 정도, 양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소화 잘 되고 배 부르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먹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영양소들이, 그 현대 음식들은 지금 그 우리 자료에 보면 50년 전에 비해서 비타민 미네랄 양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곡류나 채소에 그만큼 영양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땅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늘 화학 농법을 하니까 땅에 이제 미생물이 살지 못하고 다 메말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자란 곡물, 채소에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조식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려면 이렇게 엄청난 양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또 그렇게 먹어서는 곤란한 거고 해서 이제 특히 이제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이렇게 영양요법을 합니다.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필수지방산, 효소, 이 5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3대 요법을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주로 이제 명상법, 호흡법, 이완요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없죠. 근데 이걸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또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릴렉스하는 방법들입니다. 뭐 이걸 각각 오늘 제가 소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게 슬픔, 분노, 불안, 공포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이거는 정신적인 요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에 DNA 분자, 세포 조직, 장기 이거는 물질이죠. 우리 몸입니다. 얘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이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조절하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명상, 이완요법, 호흡법입니다. 그러면 DNA 분자, 세포 조직, 장기가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이제 심신의학이라고도 하고요, 마음의학이라고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대체의학의 트렌드가
영양요법과 심신의학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한 20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연구를 5가지 분야의 대체의학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그 근거가 나온 게 영양요법과 심신의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의사들이 또 많이 인정하는 추세로 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의학이라고 파동의학이다라고도 하고요. 예, 이 기순환을 개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한의학에서 하는 침이나 뜸, 또 기공치료, 예, 뭐 주파수를 또 발생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수정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예, 도수치료라는 것을 가지고도 합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예, 우리가 막혀있는 경혈, 경락을 열어주고 우리 몸의 나쁜 파동을 좋은 파동으로 바꾸어주는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이런 파동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뇌파나 심장 리듬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병이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쁜 파동을 이걸 나쁜 기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나쁜 파동을 이런 파동으로 바꿔주는 거죠.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파동, 좋은 파동을 넣어서 얘를 밀어내는 겁니다. 예,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분노하는 상태에서는 허트 리듬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허트 리듬이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게 사랑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모니터를 켜놓고, 예, 마음 상태가 모니터로 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연습시키니까 나무로부터 회복되는 확률이 높아지더라. 이게 미국의 심신의학 연구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정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수정이 인체와 가장 흡사한 파동을 가지고 있는 광물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매트로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자는데 여기서 누워서 자는 것만으로도 이게 이제 수정에서 좋은 파동이 우리 몸에 파동을 바꾸어 주고요. 또 막혀 있는 경혈, 경락을 열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좀 더 치료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은 주율기입니다. 이게 이제 수정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온열 치료기인데 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파동이 같이 들어가서 뭐 거의 침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막힌 곳을 열어주고 통증도 완화시키고 혈관을 또 확장해서 혈액순환도 개선을 하고 또 이제 체온이 올라가니까 면역이 올라가겠죠. 또 모공이 열려서 땀으로 또 노폐물 배출을 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정이 얼마나 이제 이 생명력이 있는 물질이라면 이제 이 고구마를 같은 물에 같은 시기에 담궜습니다. 양파를 같은 시기 같은 물에 담궜고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죠? 이 차이가 뭐냐면 수정으로 만든 컵에 물을 담궜고요. 유리컵입니다. 이거는 썩어 들어가고 있죠. 네. 이렇게 싱싱합니다. 근데 물은 이제 파동을 기억을 하거든요. 수정의 좋은 파동을 얘한테 전달을 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렇게 비실비실한 식물이 있으면 요 수정 컵에 담궈둔 물을 줍니다. 그러면 아주 또 싱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당연히 식물에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니까 우리 인체도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뭐 수정 목걸이도 하고 수정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수정을 방에다 특히 뭐 이 수맥이 많은 방에다가는 이렇게 수정을 두도록 하고 또 수정 매트나 주열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